안녕하세요. 송석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네 번째 쟁점인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안부 기금 구상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가하는 사업운동을 일본에서 전개했는데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분담하는 것입니다. 국민 참가에 의한 기금 창설은 국회 결의 및 총리의 사죄와 연계하는 조건으로 와다 하루키나 오누마 야스아키 같은 사람은 찬성의 뜻을 표하게 됩니다. 민간 기금 또는 위로금의 형태인데 1994년 8월 19일자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모든 위안부에게 미마이킨을 지불할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 기금으로 이 미마이킨 기금을 구성할 것이며 정부는 사무 비용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실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미마이킨이라고 하는 말은 미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병문안 할 때 미마이를 한다 할 정도로 위로금, 위문금 정도의 의미입니다. 미마이킨이라고 하는 얘기, 위로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신 이순덕 할머니가 외칩니다. 난 거지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모은 동정금은 필요 없다. 위로금이라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모은 동정금이라고, 여기저기서 모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와 민간이 반반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죄가 특히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 정부의 예산에서 이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사죄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민간인이 모은다고 하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정하는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지 않느냐, 사죄하고는 거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순덕 할머니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죄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그 민간 기금이나 또는 위로금의 형식에 의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일본군이 저지른 죄와 책임은 일본 정부가 져야 하고, 민간 기금의 미마이키는 일본의 국가 책임을 애매모호하게 할 따름이다. 따라서 정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마이킨이라든가 또는 민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건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애매모호하게 흐릿하게 만들어 버릴 뿐이다. 그래서 민간 기금, 위로금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형식 논리로 다소 후퇴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라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형식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한일 협정에 의해서, 즉 한일 기본조약,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이미 해결이 다 끝나버린 일이다. 그렇지만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일본 정부나 군이 강제력을 동원했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일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 그래서 그 민간 기금으로 위로금을 주는 거니까 이거 받고 끝내자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청구권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 또 보상 문제에 있어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로 대두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1995년 7월 19일 날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한국 정대협 등 43개 단체가 이러한 기금 반대에 반대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여성 기금이 설립이 되고 나서 일본 내에서는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활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집니다. 바로 이제 민간 기금에 의해서 이걸 조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전 위안부에게 1인당 200만 행의 스그나이킨을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 아시아 여성 기금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스그나이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것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미마이킨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마이킨은 그야말로 위로금, 위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그나이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보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또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과 한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기타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과의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면서 해석상의 차이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단은 아시아 여성 기금은 1995년에 설립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96년 8월부터 그 모금한 돈을 바탕으로 해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는 스그나이킨의 형태로 보상금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1997년 1월 11일 날 7명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전달식이 실시가 됐습니다. 97년 1월 11일 날에 그 전달식 소식을 듣고 한국 정부는 아시아 여성 기금에서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서약한 모든 위안부에게 한국 돈으로 3,500만 원을 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2002년 9월 30일 스그나이킨 사업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8일 날 화해치유재단, 바로 이제 윤병세 기시다 합의를 바탕으로 한 화해치유재단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의 그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면서 이 타결로 인해서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화해치유재단은 국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또한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태세로 인해서 나아가서는 한국의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고 그러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채 그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어서 이제 정부를 구성한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9월 25일 해산이 됩니다. 이 스고나이킨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마이킨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위로금 내지는 위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미마이킨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보상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 그 여성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스그나이킨은 민간 모금이 아닌 정부 예산에 의한 지급이었을 때 비로소 보상금의 의미가 있는데 민간 모금인 거를 가지고 스그나이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 스그나이킨이 정말 스그나이킨, 보상금이 정말 보상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연동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은 없지만 보상은 한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말이 꼬여버리는 그런 측면인 거죠. 이 스그나이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필리핀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하고 이 아시아 여성 기금에서 그 스그나이킨을 전달하고 할 때에 사용한 영어 표현을 보면 어텀먼트라고 해갖고 속죄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종교적인 개념의 단어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의식으로 행하는 스그나이의 설명으로 어텀먼트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와다 하루키 교수의 해석이고 그래서 이 그 스그나이킨을 한국어, 중국어로
전부 다 이제 보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좀 의미가 일본에서 생각하는 스그나이키의 의미가 잘못 왜곡돼서 전달이 된 측면이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하면서 이걸 아예 처음부터 어텀먼트로 해서 속죄금이라고 표현을 했었으면 한국과 중국 같은 데서 그렇게 그 맹렬하게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회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스그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미마이킨이라고 하는 용어하고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한국과 중국 같은 데서 받아들이는 스그나이는 속죄와는 다른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측면이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과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음은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 중국어가 이 어텀먼트 속죄를 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 여성기금의 기본 컨셉을 보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을 대신해서 스그나이키인을 지불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보면 형용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 책임에 의한 보상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스그나이키인을 준다는 것인데 스그나이를 보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상은 할 수 없지만 보상금은 지불한다는 의미로밖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과 타이완에서도 스그나이를 속죄로 번역했었으면 하는 게 이제 와다 하루키의 해석이라고 하는 점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오카무라 야스지 중국 파견군 총사령관 회고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1932년 상하이의 위안소를 개설한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요시다 세이지의 일본군 관여를 시사하는 수기가 허위로 판명이 나자 다수의 일본 보수계 논자들은 앞다퉈 요시다 증언의 허구성만을 부각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과 이에 따른 책임 문제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지만 요시다 증언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 의뢰 혹은 명령과 운송, 위안소 개설은 물론 위안소의 관리와 감독에 관여한 사실은 오카무라 야스지 중국 파견군 총사령관이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관련 기록을 비롯해 다수의 구 일본군 군인이나 군속 혹은 위안소 운영자의 증언으로 명백히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쟁점은 군의 개입 형태, 동원과 운영 과정에서의 강제성,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둘러싼 내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본 정부의 사죄는 우선은 피해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표명, 사과에 따른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보상금 지불이 그것입니다. 다섯째, 보상과 관련해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기도 했지만 민간의 모금에 의한 조성인데다 보상금이라기보다 위로금 성격이 강해 진정한 의미의 사죄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쟁점, 그 네 번째 보상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상으로 3주차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